파이썬 코드를 보다 보면 with 오픈의 파일이나 아니면 파이토치를 쓰시는 분들은 with 토치.노그레드 뭐 이런 식으로 with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프로그래밍을 좀 해보신 분들은 파일을 여는 함수인 오픈에다가 with를 쓰고 그 아래에 들여쓰기를 하는 걸 보면 의미가 짐작이 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뭔가 이 들여쓰기를 빠져나오면 더 이상 파일을 가리키지 않고 닫는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실제로도 with를 사용하지 않고 오픈으로만 쓰기 모드로 파일을 열고서 파일에다가 적당히 텍스트를 쓰면은요, 그 파일 위치로 갔을 때 파일이 아직 저장되지 않은 상태라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삭제를 하려고 해도 파일이 열려있는 상태라면서 삭제가 안 되고요. 그런데 with를 써서 코딩을 하면 이 with의 들여쓰기가 끝날 때 파일이 닫히게 돼서요, 저장도 돼 있고 파이썬이 이 파일을 닫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삭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with문은 어떻게 동작하길래 이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구간이 실행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알고 싶다고 하면은요, 보통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import time을 한 다음에요, 시간 측정을 할 구간이 있으면 구간이 시작한 지점에 t는 time.time을 해서 시작 시간을 알아놓고요, 시간 측정을 하고 싶은 구간이 끝나는 코드 뒤에 print time.time-t로 시간이 얼마나 경과됐는지를 시간초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with문을 사용하면 이렇게 with timer 아래에 들여쓰기로 코드를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 타이머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 with문을 사용하는 방법은요, 클래스에서 언더바 두 개로 감싼 엔터와 언더바 두 개로 감싼 exit을 선언해 줌으로써 마음대로 설계하실 수 있습니다. 뭔가 딱 봐도 느낌이 with가 시작할 때는 언더바 두 개로 감싼 엔터 메소드가 실행되고 with가 끝날 때는 언더바 두 개로 감싼 exit 메소드가 실행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떤 코드 구간 앞뒤에 임시로 모드 설정을 해주거나 값 변화를 확인하고 싶을 때 with문과 전용 클래스를 사용하시면 아주 고수 같아 보이게 코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GitHub을 보다 보면 컨텍스트 매니저를 가끔 보셨을 텐데요. 파이썬이 아직 익숙하지 않으시면 세 가지 면에서 한숨이 나올 겁니다. 첫 번째는 데코레이터를 사용한 점, 두 번째는 일드를 사용한 점, 마지막 세 번째는 일드 뒤에도 코드가 더 있다는 점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컨텍스트 매니저를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고수분들의 코드들을 보면서요, 어떤 식으로 쓰였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텍스트 매니저가 사용되는 곳은요, 그냥 with문 원툴입니다. 컨텍스트 매니저가 달리면 with문 외에는 거의 쓰이지 않는데요. with문에서 컨텍스트 매니저는 이렇게 사용됩니다. with 시작, yield 위, with 끝, yield 아래, 이 부분이 핵심이고 전부라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with 시작, yield 위, with 끝, yield 아래입니다. 컨텍스트 매니저를 해석하는 방법은요, 첫 번째, def에 add 컨텍스트 매니저가 붙으면 with에다가 쓰겠다는 선언입니다. 두 번째, with문이 시작할 때 yield 위를 실행합니다. 세 번째, with문이 끝날 때 yield 아래를 실행합니다. 뭐 복잡하게 데코레이터다, yield다 뭐다 있긴 하지만요, 그냥 영어 수거 외우듯이 외우시면 됩니다. with 시작, yield 위, with 끝, yield 아래. 이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컨텍스트 매니저를 임포트하고요, add 컨텍스트 매니저를 단 다음에 def로 함수 이름을 설정하고 yield 위랑 아래에 print를 둘 다 썼습니다. 그러고 with문에서 이걸 사용하면 yield 위가 먼저 실행이 되고요, with문 안에 코드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with문이 끝날 때 yield 아래를 실행합니다. 그러면 이 컨텍스트 매니저를 고수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의 GitHub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쓰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 경과입니다. with가 시작할 때 시간을 한 번 기록하고 with가 끝날 때 시간을 다시 기록해서요, 그 시간 차이를 계산합니다. 이렇게 하면 with문이 실행되는 구간에서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정 함수 실행이나 특정 구간의 실행 시간을 계산할 때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러 무시입니다. try 다음에 바로 yield를 박아버리면 일단 with가 시작하면 try문 안쪽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try문 특징이 뭐죠? 에러 코드를 실행하면 에러를 안 띄우고 except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except에 pass를 써서 아무 동작도 안 합니다. 즉 try로 에러를 무시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잡기수를 하나 넣었는데요, 함수 입력의 exceptions를 exceptions에 넣어서요, 특정 에러 종류만 무시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덱스 에러를 발생시키면 에러를 무시하지만 네임 에러를 발생시키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스타를 써서 여러 종류의 에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이 좀 건방지네요. 아무튼 이렇게 코딩해두면 with, ignoring, 인덱스 에러 이렇게 썼을 때 이 구간에서는 인덱스 에러는 무시하겠다는 뜻이구만 라고 생각이 들게 코딩할 수 있어서 꽤나 고수 같습니다.
마지막은 잠깐 바꾸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파이썬 실행 때 로그를 찍는데 세세한 것까지 로그를 찍으면 벌보즈, 디버그 이런 레벨을 쓸 수 있고요. 진짜 문제될 것 같은 것만 로그를 찍으면 에러, 워닝 같은 레벨로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디버깅을 하면서 전체 코드에 대해서 로그를 전부 다 세세하게 보면 좀 난잡해지겠죠. 그래서 특정 부분의 코드 동작만 좀 자세하게 알고 싶을 때 컨텍스트 매니저를 쓸 수 있습니다. 이 코드를 보면 먼저 로그의 현재 레벨 상태를 저장해둡니다. 그러고 나서 로그 레벨을 바꾸고요. 일드로 미드문을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미드문이 끝나면 다시 원래 로그 레벨 상태에 저장해뒀던 걸로 돌아갑니다. 여기 페이지 안에 다른 컨텍스트 매니저들도 있는데요. 전부 임시적으로 모드를 변경하는 데 사용되는 것들입니다. 정리하면 컨텍스트 매니저는 위드문에 쓰이고요. 위드문 시작 때 일드 위 실행, 위드문 끝날 때 일드 아래 실행입니다. 이 방법을 쓰면 코드의 특정 구간을 잡아서 뭔가 비틀거나 측정할 때 훨씬 고수 같아 보이게 코딩을 쓸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일드 뒤에 값을 리턴하듯이 넣으면 위드문에서 as 변수에 그 값을 대입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일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이썬 고수분들의 코드를 보다 보면 def의 마지막에 일드가 붙어있는 걸 가끔 볼 수 있는데요. 이 문법은 파이썬을 만든 귀도 반 로섬이 파이썬 문법이 꽤나 직관적이어서 만만해 보이는 걸 우려해서 파이썬 초보분들한테 기강을 잡으려고 만들어 놓은 문법. 이것은 리턴이랑 비슷한 느낌이면서도 약간 다른데요. def 아래를 탈출하고 일드 뒤에 값을 내준다는 의미에서는 같은데 사용되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일드가 어떻게 동작하고 언제 쓰이는지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 일드를 사용하는 방법은요, return처럼 무엇을 내보낼지 적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일드를 쓰는 코드를 보면 반복문 안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return과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def range의 r, num이랑 def range의 y, num을 각각 쓰고 둘 다 똑같이 for I in range의 num에서 range의 r 함수에서는 동작 확인을 위해서 프린트에 r을 넣고 return i를 하고요. range y에서는 프린트의 y랑 yield i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rf는 range r의 9, yf는 range y의 9를 하면은요, r만 프린트 됩니다. 분명히 세 번째 줄까지는 코드가 같은데 세 번째 줄이 동작하지 않습니다. 함수 실행에서 return 줄을 실행하기 전에 프린트에 r을 만난 것처럼 yield를 만나기 전에 프린트의 y도 실행돼야 하죠. 바뀐 건 네 번째 줄에 yield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앞까지 영향을 받는 걸 보면 이 yield로 인해서 앞의 문법의 동작도 어딘가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동작이 바뀌는 문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def입니다. def 아래에 yield가 포함되어 있으면 파이썬은 이것을 함수가 아니라 제너레이터라고 취급을 합니다. 제너레이터는 대충 생성한다라는 뜻이니까 제너레이터는 생성하는 무언가라는 뜻인데요. yield가 포함되어 있는 range y는 함수가 아니라 제너레이터가 돼서 yf는 range y에 구를 하는 순간에 def 아래를 바로 실행하는 게 아니라요, 이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구를 손에 쥔 제너레이터를 만들게 됩니다. 아까의 코드에서 확인했듯이 yf는 range y에 구를 하는 것만으로는 def 아래를 실행하지 않는데요. 이 제너레이터의 def 아래를 실행하려면 주로 for문에 달아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for item in yf를 하고 print item는 포맷의 아이템을 하면 이제야 y가 프린트되고 그 뒤에 아이템이 하나씩 프린트됩니다. for item in yf를 보면 반복문이 한 번 돌 때마다 이 코드가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신기한 점은 첫 번째 아이템을 일드하고 나서 return 때처럼 def를 탈출한 뒤에 다시 맨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요, yield가 실행된 지점을 기억하고 다음 반복되는 yield 코드 이후를 실행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def와 yield로 제너레이터를 선언한 후에 yf라는 제너레이터 변수를 만들어서 반복을 시키면 yf 제너레이터 변수가 저 코드 실행이 되고 있는 상태를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반복을 하다가 더 이상 yield를 만나지 않거나 중간에 return을 만나면 이 yf 제너레이터는 그 역할을 다하고 더 이상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두 번 수행하면 두 번째는 신기하게도 동작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또 쓰려면 이렇게 다시 선언을 해줘야 합니다. 이걸 반복문을 사용하지 않고 한 번만 꺼내는 방법은 next 함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까처럼 yf는 range의 y, 9를 하고 print next 땡땡 포맷의 next yf를 하면 y가 한 번 프린트 되고 나서 0이 결과로 나오고 이걸 한 번 더 실행하면 y가 한 번 더 프린트 된 다음 1이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def에다가 일드를 넣으면 제너레이터로 변하는데요. 이 문법이 쓰이는 예시 중에 하나는요. 무한히 생성하는 제너레이터를 만들고 싶을 때 사용을 합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1에서 시작해서 무한히 1씩 올라가는 카운터가 필요하다고 하면은요. def 카운터 i는 0을 하고 while true 밑에 i 플러스는 1에다가 1 뒤에 i를 하시면 이건 이제 무한히 올라가는 값을 꺼내주는 제너레이터가 됩니다. C는 카운터로 제너레이터를 선언하고 여기서 10번만 이걸 동작시키고 싶으면 for i in range의 10 땡땡 프린트에 next의 C를 하면 1에서부터 10까지 프린트 되고요. 이 뒤에서 누적된 카운터부터 계속 쌓고 싶으면 next를 쓰거나 반복문으로 C를 여러 번 동작시켜서 카운터를 쌓으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def에 일드가 붙어 있으면 파이썬 초보자 분들의 혈압을 높이면서 문법이 동작하는 원리가 함수랑은 완전히 다르게 바뀌는데요. 그래서 이 코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일드를 처음 보신 분들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이 일드가 def를 제너레이터를 선언하는 문법으로 변하게 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그리고 제너레이터라는 것의 원리를 알아두시면 나중에 일드 문법을 볼 때 최소한 혈압은 지키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